휴대폰 언제 개통하셨습니까? 지금 혹시 최근에 휴대폰 바꾸신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조국 휴대전화 없어도 검찰의 한방. 이 얘기는 곧바로 바로 이어갈 텐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짚어봤던 것처럼 동생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조국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신병 처리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검찰 관계자가 오늘 오후에 한 얘기를 좀 밀어보면 진술 거부권과 상관없이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이게 이제 지금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분량이 저번에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 따르면 거의 100쪽 분량의 이제 질의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8시간 조사를 받았죠. 8시간 조사라는 게 전체가 조사를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고 또 점심도 했고 또 본인이 조사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술조사 아무리 본인이 이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진술에 대해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일단 한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당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어떤 진술조사가 나중에 증거로 이제 채택이 될 때 실제로 이제 판사가 읽어보면 검찰에서 아마 굉장히 그 질문 자체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질문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판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조 전 장관이 묵묵부답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도 그걸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조사한 그 양 자체를 충분히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를 다 일단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질문하든 말든 답변하든 말든 검찰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때는 아마 입시 비리 정도의 그렇죠. 질문밖에 못했던 입시 비리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턴 관련된 위조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무래도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사실들이 아마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소환을 분명히 아마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응답해서 그 조서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조사를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할 것인지 아마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검찰 관계자의 말 중에 또 하나 의미심장한 부분이 압수수색을 한 뒤에 뭔가를 찾았는지 조 전 장관을 불러서 좀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검찰이 연구실인가요? 하여튼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죠. 압수물 분석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아마 조 전 장관의 혐의, 그러니까 공범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특히 연구실 쪽에서 나왔다고 하면 서울대 그 입시 부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 전 장관에게 이제 물어를 보는 건데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전략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앞서 이제 이현정 의원 설명하신 대로 기본적인 건 다 물어볼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법원으로 하여금 뭘 알려주는 거냐면 검찰이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법원에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판사도 조서를 읽으면 검찰이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더라도 그럼 그게 이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 그게 하나 있는 거고 아마 두 번째 전략은 검찰 입장에선 정말 중요한 건 그 중요한 펜을 안 꺼낼 겁니다. 결국 피의자 신문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보면은 피의자를 좀 몰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피의자가 부정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검찰이 질문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어서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신문 기법인데 묵묵부답하는 상황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펜은 카드는 꺼내지 않겠죠. 그럼 언제 꺼낼까요? 영장실질 한번 꺼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소를 한 다음에 공판 과정에서 꺼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본인의 가장 결정적인 패드를 숨기면서 기본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식으로 아마 향후 남은 수사를 좀 해나갈 거로 보입니다. 예. 아까 방금 전에 자막으로 지나갔었는데 검찰은 조 전 장관한테 직접 듣고 싶은 직접 증언을 들을 만한 게 있다라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검찰에 좀 캐물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 참 오늘 한 보도에 따라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건데 검찰이 휴대전화 확보 못해도 게임은 끝났다라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원래 검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몇 번 법원에 요청했는데 기각된 이후에 좀 답답해하는 것 같더니 우회로로 뭔가 조사할 방법을 다 찾아놨던 모양이죠. 뭐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의 연구실 PC 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즘은 핸드폰과 컴퓨터, 인터넷 사이의 동기화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도 하는데요. 핸드폰 개설할 때 우리가 동의 버튼 누르게 되면 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그리고 만들어 놓은 녹취 파일 등이 인터넷상의 저장 공간에 그대로 다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다른 컴퓨터나 노트북에도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서 폰을 잃어버리더라도 언제든지 백업을 할 수 있게, 자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아주 유용한 서비스인데 예.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PC만 압수수색을 하거나 또는 이 인터넷 저장 공간인 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지는 클라우드 업체로부터 이 수사 협조를 받게 된다면 핸드폰에 담아놨던 모든 자료를 폰 없이도 대부분 복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이러한 PC 등을 통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핸드폰에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조금 확보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 조사에서 이 핸드폰 자료 내역을 바탕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검찰발 메시지가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휴대전화는요, 과거 청문회에서도 참 화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휴대폰 언제 개통하셨습니까? 지금 혹시 최근에 휴대폰 바꾸신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유심 칩도 바꾸신 적은 없습니까? 심칩, 예. 그런 증거인멸 행위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검찰에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청문회가 아니었고 이제 네. 대정부 질문 때였습니다. 김상혜 평론가님. 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검찰 수사관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열면 네. 그 원래 공개가 잘 안 되는 보안이 좀 철저하다고 하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도 복원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제 지운 것만 수사한다는 뭐 방침까지 있을 정도라는. 네네. 그러니까 저게 뭐 포렌식과 관련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기화라는 게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하고 이렇게 동기화시켜서 그 기계의 원래 회사와 동기화 시켜가지고 백업하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앱을 깔아가지고 그 앱을 만약에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 앱에서도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버하고 통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알아도 컴퓨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같은 경우죠. 그리고 SNS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동기화 해가지고서 그 자료들을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도 동기화를 시킬 때 보면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바로 동기화를 물어보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오를 누르는데 아니오를 누르다가 예를 눌러가지고 동기화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동기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연결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백업을 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자료를 보고 정기적으로 지우거나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클라우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각 앱 서비스하는 회사의 클라우드도 있고 그렇네요. 자기 전화기의 회사, 삼성이죠. 삼성 클라우드도 있고 이 클라우드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본인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그렇네요. 지우거나 뭐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 휴대폰이 한번 이렇게 접속이 돼서 같이 동기화, 연결이 됐을 만한 컴퓨터를 뒤늦게라도 다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지금 뒤늦게 저걸 왜 압수수색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전에 PC들에서 그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럼 그 핸드폰과 연결이 한 번이라도 됐을 만한 내지는 앱을 깔아가지고 각 SNS 서비스와 연동을 시켰을 만한 컴퓨터는 다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면 보듯이 이제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수사가 끝났다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이것도 뭔가 큰 보고가 될 것이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좀 기억을 돌이켜보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는데 거의 핵심 증거가 녹취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녹취록도 휴대전화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나온 녹취록이 그대로 동기화됐던 것. 그러니까 이제 요즘 수사 기법을 보면 이 디지털 흔적을 찾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 능력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에 피의자를 조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휴대폰을 압수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쓰던 이제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PC라든지 이걸 이제 압수하는 게 중요하고 예. 세 번째는 차에 있는 이 하이패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압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본인의 차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시 하는데 저도 저번에 서울대 그 압수할 때 검찰이 벌써 서울대 교수 안 간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좀 너무 뒤늦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저기를 왜 가지라고 이제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검찰은 이걸 봤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제 집에 있는 PC 하드를 갖다가 압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녹음했던 게 다 동기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PC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걸 또 지워지지도 않고 다시 복원했던 거에서 그게 영장을 청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됐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 있으면서 서울대에 그때 생활할 때 그때 이 컴퓨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동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바로 인턴 관련된 증명서 그거가 이제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관계자와 통신한 내용, 즉 뭐냐면 이 법학대학원에 있는 실무자하고 이 인턴 증명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압수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 이게 공문서 위조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증거가 검찰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도 가능한 거죠. 말씀처럼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의 이 수사가 좀 많이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이렇게 검찰은 차선책을 찾아서 뭔가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이 이렇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증거를 가져가는 가운데 자녀 인턴 증명서 위조에 이 가담한 정황을 처음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채널의 단독 보도예요. 같이 화면 보실까요? 조 전 장관이 이 인턴 증명서 가짜 의혹에 직접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거 아니냐 하는 이유가 장혜철 평론가님, 원래 상식적으로라면 센터에서 발급하니까 당연히 센터의 컴퓨터에만 있는 게 인턴 증명서라면 조 전 장관 연구실 PC에서 이 파일이 나왔답니다. 사실 이 파일 같은 경우는요, 조국 전 장관 자택 PC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택 PC 같은 경우는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저 파일을 만졌다고 특정하기에는 근거가 좀 약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보도에 따르면 연구실 PC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실에 두고 쓰는 PC는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쓰는 것이겠죠. 그곳에서 자택 PC와 똑같은 3장의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면 당연히 이 서울대 소속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만드는데 직접 개입을 했겠구나.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신빙성 높은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무엇보다 이 증명서가 3장이 나왔는데 그중에 2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기생들입니다. 뭐 장영표 교수 아들도 있고 조국 전 장관 친구 아들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본인들은 제대로 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활동을 하지도 않았던 두 사람의 인턴 증명서와 딸의 인턴 증명서 3장이 자택과 연구실에 거쳐서 같이 나왔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언제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본인도 지금 방금 이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하는 과정에서요,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발급 상황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센터 사무국장이 아닌데 왜 자택에도 저문서가 있고 연구실에도 저문서가 있는지 이제는 제대로 소명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예. 그동안 이 인턴 증명서를 셀프 발급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었지만 조 전 장관 이렇게 해명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PC에서 분고가 되게 되면 집에서 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법대에서 지급된 거를 집에 가지고 갔다. 그 PC를 예. 그런 얘기죠. 이게 윈도우 프로그램 때문인지 하드웨어인지는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오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거 맞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에 하는 걸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딸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제 서재에 있는 PC를 저희 그 얘기잖아요.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예. 얘기는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거는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당시 청문회 때도 저 PC 자택으로 가져간 게 좀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네. 이건 것 같아요. 조 전 장관 측은 네. 우리 집 컴퓨터는 연구실이든 자택이든 다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네. 하나가 발견되면 이쪽에서도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 자택 컴퓨터하고 연구실 컴퓨터가 연동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항상 켜 있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집의 PC는 껐다 켰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집에 컴퓨터가 꺼져 있는데 자동으로 연동되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연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연동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그 연동이 돼 있다 그래도 이게 항상 자동 연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컴퓨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근거가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검찰 관계자 얘기, 아까 뭐 압수수색 증거들과 관련해 본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이 얘기는 짚어봤다면 공소장에 인쇄된 범죄 사실 일부 및 부산대 장학금 부분도 그 당시에 첫 번째 조사 때 뭐 답변을 당연히 안 했지만 이 부분도 뭔가 검찰이 새롭게 포착한 게 있지 않냐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 지금 검찰 관계자 답변은. 예. 그러니까 당신은 진술권 행사로 나는 묻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트랙 측면에서 일단 쟁점을 다 정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원래 정했던 스케줄대로 그냥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은 그냥 원론적인 대답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턴 증명서 직접 면루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된 얘기, 그리고 의외로 검찰이 핸드폰,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각 이후에도 뭔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찾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두 번째 이슈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